또 보자. 136번 같은 경우에 지금 우선 식이 좀 복잡하잖아. 그지? 따라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고민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써야 되겠지. 당연히 이제 1, 2a-1,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까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썼단 말이죠. 다 더했더니 0이 되니까 1, 1, 2a에 2a에 b제곱에 b제곱에 이렇게 됐을 거고, 따라서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fx는 x-1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이야. 이제 여기까지 인수분해 할 것인지 아니면 보통 기억은 던져주니까 이 기억을 먼저 보고서 인수분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지 이제 그거는 선택을 해주면 돼. 우선은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고 B는, 그러니까 둘 다 음수인데 A가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때 어떠한 두 실수,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경우라도 가능하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이다. 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은, 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이 있잖아. 그지? 얘가 중근을 가지면 돼. 근데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얘에 대한 판별식 4분의 d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일 텐데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그렇다면 a가 b가 되던가 a가 마이너스 b가 되면 가능은 해.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 조건에서도 서로 다른 실근을 갖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가능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버려버립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이 식이 x-1의 또 다른 어떠한 식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얘는 될 테니까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이 2차식이 x-1과 x-알파를 인수로 가질 거라는 거야. 여기에 1을 대입해 주시면 1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이 얼마야? 0이 된다라는 이 조건일 때 성립한다. 라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것만 또 성립하느냐? 지금 A와 B가 실수란 조건이 따로 없으니까 얘에 대한 판별식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얘에 대한 판별식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얘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고. 그치? 물론 그거는 같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실근일 때니까. 실근일 때 따져보시면 이 조건은 마찬가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근데 아까 전에 0인 조건을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다시 말하면 b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만족하면서 a제곱이 b제곱보다 커야 돼. 그렇다면 이거는 양수였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였겠지만 음수였다면 오히려 절대값이 더 큰 놈이 작은 수가 됐을 테니까 이 조건일 거란 말이지.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어떤 특정 숫자에 대해서는 얘가 x는 1을 실근으로 가질 거고 그 실근의 개수가 그래서 두 개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겠죠? 그 다음에 D급번을 보도록 합시다.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잠깐만 우선 여긴 지워버립시다. 이제 공간 좀 확보합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한 근은 1이고 또 다른 근은 이 방정식의 해인 알파하고 베타였겠지? 그렇다면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이거의 합이 7이래. 그렇다면 합이 7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을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a 마이너스 2a가 알파 베타잖아. 그 값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4분의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0보다 커야 되고 a가 마이너스 3인 조건을 묻고 있는 거니까 9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 그죠? 얘가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지. 따라서 얘는 b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았겠죠? 2차 부등식이니까 이거에 대한 해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b는 3까지.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 b의 개수는 3에서 마이너스 3을 뺀 다음에 1을 더 빼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A값 항상 마이너스 3이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3,2까지 그래서 전체 개수는 5개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거 그죠? 다시 한번 보습해볼까요? 이거 정수 A, B에 대해서 정수 X의 개수 어떻게 정리했었지? 얘가 X가 A서부터 B까지 X가 A서부터 B까지 A서부터 B까지 X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기준이죠. 이때에 대한 X의 개수는 B 빼기 A 여긴 아까 밑에 식에 비해서 등호 하나 더 빠졌으니까 1을 하나 더 빼주시고 이쪽은 이 위의 식에 비해서 등호 하나가 더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더하기를 해주시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137번입니다. 137번은 x3승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마찬가지 x3승 마이너스 1은 한 허근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됐을 거고 그리고 얘는 다음 같은 인수분해를 했겠죠.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됐을 테니까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가 오메가였을 거라고 그럼 당연히 또 다른 근은 오메가 바가 됐을 거고 따라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도 성립할 거고 당연히 오메가 바도 혈내 근, 이 방정식의 근이었다는 얘기니까 오메가 3승, 오메가 바의 3승도 1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 그 다음에 1도 0이 되는 거죠. 여기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성질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 서로 다른 크기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또 얼마냐면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됐겠죠. 그죠? 그대로 보도록 합시다. 따라서 기억은 자연스럽게 맞는 말 니은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지금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같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결과물이 같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니은은 정시간이 없으면 맞아 라고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그런데 굳이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오메가 분의 1과 오메가 제곱 분의 1을 계산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아무래도 오메가 세제곱인 게 편하니까 오메가 제곱이 아니라 오메가 세제곱으로 통분해 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 있는 값이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오메가 바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하게 얘를 물어본 거니까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다시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D급번은 n제곱이니까 뭐 얘 거듭제곱을 풀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얘를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뭐에서 나온 거냐면 여기 있네. 요 놈을 좀 이항시키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n제곱을 묻고 있는 거죠. 미안해.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여기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n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오메가 바의 n제곱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 오메가 바의 n제곱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야. 오메가 바의 n제곱 오메가 바에 대해 생각해 볼까? 오메가 바를 보면 여기 잠깐 볼까요? 오메가 바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 문제 맞는 사람의 의도는 이것이었네. 여기 있지. 얘도 여기 있네. 여긴 오메가 바와 오메가 제곱은 어떻다? 같다. 이 방정식 2라면. 따라서 이 식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이 되는 것이고, 오메가 제곱이 0은 아닐 테니까, 그치? 따라서 서로 약분되고 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1이 되는 상황을 묻고 있는 거죠. 결국 n은 뭐여야 된다? 짝수여야 된다. 따라서 100 이하의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8번을 볼게요. 138번은 절대값 x-y는 4이고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24. 우선 이 식에서는 첫 번째 얘를 기억식, 얘를 니은식으로 따지면 기억식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식은 이거 중 하나죠. x-y가 4이던가 x-y가 마이너스 4이던가. 니은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24이던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마이너스 24이던가. 근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로 각각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를 A 조건, 얘를 B 조건, 얘를 C 조건, D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A일 때 x 마이너스 y가 4일 때를 따져보자면 x 마이너스 y가 4일 때라면 A와 C를 조합해보면 얘가 4가 됐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잖아. 그렇다면 x 플러스 y가 얼마다? 6. 또 x 마이너스 y가 4일 때 얘가 4였다고 가정해보는 거잖아. 그렇다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6. 또 이번엔 B조건과 CD를 연립해보자고.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4라면 얘가 마이너스 4라고 가정해보는 거잖아. 그렇다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의미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조건이 얘가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y는 6. 이 4개 해에서 각각 나올 거라는 뜻이야. 따라서 뭘 묻고 있어? 이것의 제곱의 합을 묻고 있는 거니까 얘가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고민해주면 될 것 같아. 각각 구해서. 알겠죠? 단순 계산이니까 맡길게. 봅시다.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뭐 이렇게 주어져 있대. 마찬가지로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원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대.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림이 그런데 이렇게 있었고 여기서도 수직을 이렇게 그어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 같아. 그죠? 여기서도 요만큼 있고 요만큼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90도가 된 건데 이 상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외접원은 항상 어디에 있어?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가 외심일 텐데 이 길이가 3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x고 여기는 y가 됐을 테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6인 거고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번엔 1이라고 했으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을 제가 여기를 이렇게 R2라고 잡아주게 되면 아까 여기를 Y 그렇다면 여기는 Y-R 근데 R값이 1이잖아 그치? 여기를 내가 X로 잡았으면 여기는 X-1 그런데 외부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기 때문에 이만큼이 Y-1이면 얘도 Y-1 여기가 X-1이면 여기도 X-1이 됐을 거야. 따라서 X-1과 그 다음 Y-1을 더하면 마찬가지 6이 나온다. 아이고 얘 36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기선 X 플러스 Y 값이 얼마다? 8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X 값이든 Y 값이든 둘 중에 짧은 거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얘를 Y는 8-X라고 바꿔준 다음에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좋고 아니면
나는 대칭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요 식을 보고 나서 얘가 떠오르는 거죠. 그럼 얘가 36이라는 얘기가 됐을 테니까 x 플러스 y 값이 8이면 64 마이너스 2xy가 36. 그렇다면 2xy는 얼마야? 28. 따라서 xy 값은 얼마? 14.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시작인 거죠. 다시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만들어졌어? x 플러스 y가 8이고 xy가 14일 때 x값과 y값을 구하세요. 이거 어떻게 풀었었어? 어떠한 방정식이 있었어? 이러한 방정식의 해를 x랑 y라고 잡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a 값을 근의 공식을 이용하자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b 프라임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얼마야? 14. 따라서 4 플러스 루트 2나 4 마이너스 루트 2 중에서 x과 y 값을 둘이 나눠 먹겠다. 근데 우리는 가장 짧은 변을 구하고 있었던 거니까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4 마이너스 루트 2가 됐겠다라는 거죠. 우선 이 문제에서는 지금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할 때 지금처럼 요만큼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얘는 정사각형이 됐을 것이다. 왜냐면 이 길이 같을 거고 90도 90도가 됐다면 여기도 90도니까 나머지도 90도. 따라서 여기는 y-1, 따라서 여기도 y-1 이런 성질을 사용했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방법도 있었겠죠.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이 넓이의 크기는 2분의 1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삼각형의 둘레라는 공식도 있었어.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x랑 y에 대한 관계를 찾아줄 수도 있었을 거야. 다양하게 고민해줘. 140번을 보자. 지금 140번에서는 이거에 대한 모든 실근의 역수를 계산해달라는 거니까 뭐 실근을 찾아야 되는 거네. 그죠? 모두 다 실근이라면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실근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도전해보면 알지만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로 가능한 애들 따져본다면 1, 2, 5, 10, 2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인데 해봐도 안 돼. 조립제법을 해봤는데도 얘네들 인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40번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추론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얘를 좀 봐달라는 거야. x 4승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여기까지 계산한 놈이. 근데 지금 3x 제곱이니까 물론 나중에 빼기 x 제곱이란 걸 해야 되겠지. 하게 되면 요 식 자체가 x제곱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면서 x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x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요만큼의 계산이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된다면 뒤에 있는 식들은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0이기는 한데 얘를 보고 나서 야, 너 쟤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치환을 통한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를 치환을 해서 또는 뭐 하나의 뭉탱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4, 5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을 테니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얼마?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을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는 얼마? 5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까지 됐으면 뭐 굳이 군의 공식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플러스 1 플러스 1 해줘도 되겠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3. 얘도 플러스 1 플러스 1까지 해주시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6. 결국에 x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와 얘도 어차피 x 마이너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었을 테니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실근이라 함은 이것밖에 없네. 그죠? 1 플러스 루트 6과 1 마이너스 루트 6. 근데 우리는 얘네들 역수를 취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루트 6 플러스 1분의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루트 6 마이너스 1분의 1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따라서 약수를 인수분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아 달라. 그죠?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봅시다. 141번은 우선 마찬가지. 혹시 인수분해가 되면 훨씬 수월한 문제가 됐을 테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금 얘가 상수항이니까 가능한 것은 1 아니면 이거 자체 m 플러스 4 이런 식이 됐을 텐데 1은 안 되는 것을 확인했을 거고 m 플러스 4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1일 거고 뭐 m 플러스 4 올라가고 m-8에 m-8에 뭐 m제곱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겠지. 여기서도 2차 m에 대한 2차 다시 m에 대한 2차가 나올 거고 곱해지면 m에 대한 3차 절대로 얘가 0이 나올 수가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 문제는 아니구나. 빨리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야죠. 이제 다시 풀어봅시다. 그렇다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냥 세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두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정수 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대소관계가 결정됐다는 뜻이거든. 따라서 이렇게 잡고 나서 시작해 봅시다. 그렇다면 근각의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라는 거야? 12. 그리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그리고 감마 알파 값은 얼마야? m.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값은 얼마야? m 플러스 4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죠? 근각의수 관계야. 그런데 정수란 조건이 있네. 양의 정수. 이게 뭐야 이거? 자연수라는 거니까 자연수를 내서 12가 되는 게 몇 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미지수가 너무 많은데 조건이 너무 없잖아. 부정방정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감마값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감마값은 제일 작을 때가 이제 9였을 것 같아. 그죠? 왜냐면 얘가 1, 1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1, 2가 됐다면 여기는 9가 됐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감마부터 따져보자. 8이라면 4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1, 3, 2는 안 돼. 그치? 7이라면 5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1, 4 아니면 2, 3이었을 것 같아. 7이라면 6이라면 6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1, 5 아니면 2, 4 뭐 이렇게 됐겠지. 2, 4, 6 뭐 이렇게. 그 다음은 또 5가 된다면 7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3, 4. 더 이상은 없네. 그렇다면 이 조건들 가지고서 이걸 찾아달라는 거지. 그쵸? 한번 따져봅시다. 다 계산 한번 해볼까? 그렇다면 m값이 얼마인가 따져봅시다. 먼저 만약에 1, 2, 9라면 m값이 어차피 하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중에서 하나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1, 2, 9로 한번 따져보자. 1, 2, 9. 그렇다면 알파, 베타, 감마 값은 얼마야? 18은 m 플러스 4니까 m 값은 얼마야? 14. 14. 그 다음에 서로 곱해보자. 2 더하기 9 더하기 18 더하면 m이 나와야 되는데 m 값이 얼마야? 29. 얘는 14, 29 서로 같지 않잖아. 야, 너 아니구나. 이렇게 지워나가자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한번 3, 4, 5 한번 해볼까? 3, 4, 5. 3, 4, 5는 다 곱해봐. 얼마니? 60, b m 플러스 4니까 m 값은 얼마야? 56. m 값이 56이야. 근데 이번엔 이렇게 곱해볼까? 12 더하기 15 더하기 20 값이 m이라는 거지. 그럼 m 값 계산해 보시면 얼마야?
35 더하기 12니까 47. 마찬가지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얘도 아니라는 거네.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나가서 비교를 해줘야 돼.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정수근. 부정방정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질이 나올 것이고 이걸 통해서 확인해보자.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날의 운을 점쳐보는 거죠. 142번을 보자. ax 세제곱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마찬가지. 혹시라도 인수분해가 되면 훨씬 수월해질 테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a 2b 4b 8a. 우선 1이나 마이너스 1은 안 돼, 그지? 뭐 혹시라도 a로 될까? a 제곱. 아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a에 대한 차수는 계속 떨어져, 계속 높아져만 가. a는 아닐 것 같아. 그 다음은 8의 약수 중에서 2. a, 2a 되면은 계속 플러스만 존재하니까 약분이라는 것이 안 될 것 같아, 그죠? 아니, 소거라는 게, 그지? 따라서 이번에 마이너스 2를 붙여보자. a에 마이너스 2a, 2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a. 소거된다. 마이너스 4a. 그쵸? 플러스 4a가 됐고, 플러스 4a, 마이너스 8a. 됐다.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x 플러스 2와 ax 제곱에 플러스 2b 마이너스 2a에 대한 x에 플러스 4a는 0. 이제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지울게. 그럼 이 상태에서 한근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한근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 나머지 정수는 알파, 베타로 받는다면 알파, 베타는 여기서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정수, 서로 다른 정수야. 물론 대소관계는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2a-2b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 그죠? 요 조건이네. 알파 베타가 4. 따라서 여기서 가능한 알파와 베타 값은 얼마다? 1, 4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지금 베타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던가. 그치?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 요 놈의 값은 얼마다? 합이니까 5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5던가. 그렇다면 얘가 5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2a 마이너스 2b가 5a라는 거지. 맞니? 그리고 잠깐만. 여기서는 2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5a라는 거지. 따라서 이 첫 번째 조건식과 두 번째 조건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겠다. 첫 번째 조건식을 얘를 사용한다면 얘는 정리해보면 뭐야? 마이너스 2b가 얼마니? 마이너스 2b가 3a라는 거야. 그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a는 2를 우선 갖고 있어야 된다. a가 양수한 조건은 따로 없으니까 a는 2를 갖고 있는 값이다. 그죠? 물론 b는 3을 갖고 있는 값이 됐을 것이고 따라서 b라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됐을 거고 그런데 b라는 숫자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50에서부터 b값이 얼마야? 50까지잖아. 그런데 이 b값이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된 거라고. 그럼 20 곱하면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a가 플러스 100까지. 마이너스를 곱해도 동일하게 뭐 얘가 플러스 100이 되고 마이너스 100이 되고 부동 방향이 바뀌고 나면 어차피 같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슬쩍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3까지 나눠주시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33점 얼마에 a는 33점 얼마인데 2를 갖고 있는 짝수. 그치? 중학교 과정까지는 짝수는 자연수 범위에 국한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서부터는 음의 정수에서도 짝수라고 얘기를 해.
아무튼 2라는 소인수를 갖고 있는 값이 필요한 거니까 뭐가 필요할 거냐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0 이런 숫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치? 0 그리고 2 또 이렇게 나가서 32, 30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0은 3차 방정식이라는 표현 때문에 불가능해. 그렇다면 좌우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었을 테니까 이쪽이 2에서부터 32까지 16개. 그럼 여기도 똑같이 16개. 그래서 이 경우는 32개의 수석상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A 값이 결정이 되면 A가 요 범위를 만족하는 그런 A 값들이 결정이 되면 대입하면 B가 만성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A든 B든 어느 한쪽이 결정이 되면 수소상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해가 안 돼 멈춰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엔 또는 제가 두 번째 이 상황을 설명할 테니까 두 번째를 통해서 이해를 해도 괜찮아. 두 번째 상황 봅시다. 얘죠.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7a가 되는 상황이야. 그죠? 다시 말하면 그냥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b는 2분의 7a고 얘도 마찬가지 a는 2라는 놈을 갖고 있던 놈이었어. 그럼 똑같은 방법이니까 2분의 7a가 마이너스 50에서부터 50까지 그 다음에 7a는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똑같이 7로 나누어주면 7분의 100이니까 대략 7분의 100이 얼마쯤 되니? 100을 7로 나눠보자. 7일은 7에다가 30, 4, 7에 28, 14점 얼마쯤 나오겠다. 그렇다면 이 크기 여기 지어볼게. 얘가 14.5시기가 되는 거고 얘도 마이너스 14.5시기가 되는 거야.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다시 수직선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는 원점이 있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 얘도 13, 14, 15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거든. 따라서 가능한 값은 이쪽에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2 이렇게 됐을 테니까 전체는 7개. 이쪽도 당연히 7개. 물론 원점은 빼는 거였었어. 아까는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14개가 존재하겠죠. 14쌍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여기 32쌍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합치시면 46쌍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우선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여기였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항상 도전은 먼저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요 해를 갖게 된다면 2차 방정식의 근거가 있는 관계니까 지금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143번을 보자. 지금 1 플러스 x랑 1 플러스 x제곱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져야 된대.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좀 식을 정리해보면 pnx가 있는데 얘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 뭔가 몫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얘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니까 물론 얘를 인수분해만 해서 얘가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면 되지만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 인수 정리에서 만약에 fx가 있는데 얘를 든 거야. 얘가 x-2를 인수로 가져. 또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져. 어떻게 썼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0이라는 거였었잖아. 그치? 왜냐면 fx가 x-2에 몫이 이렇게 있으면 2를 집어넣으면 0이 됐을 테니까. 그치? 그렇다면 얘를 그 방향으로 고민해 보자라는 거야. 물론 최초로는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고민을 했겠지? 미안해.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써볼까? 게다가 또 뭐가 떠오르는 거야. 그럼 pnx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면 에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얼마다 0이라는 것을 떠올릴 거고 떠올리고 나면 우리가 아까 137 같은 문제에서 봤었던
적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 여기에 x-1만 곱해지면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근인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방정식 0으로 만들려면 그 근이 바로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따라서 pn 오메가 값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에 q의 오메가가 됐을 테니까 그 값이 얼마다? 0이 된다. 그죠? 얘를 0을 만들 값을 대입하게 된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여기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오메가 제곱 여기를 슬쩍 바꿔주면 이제 요놈에 대한 값을 슬쩍 바꿔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는 것이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된다는 걸 알게 되죠. 해봅시다. pn 오메가가 0이라고. 결국엔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규칙 찾기 전까지는 계속 적어야 돼. 이렇게 그죠? 해서 찍찍찍 다 계산해서 1 플러스 x의 n제곱까지 계산이 된 게 그 값에 빼기 64를 한 게 0이란 얘기 아니야. 그죠? pn 오메가가 아까 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복잡하게 아주 기다랗게 이 복잡한 식의 크기가 얼마여야 된다? 64여야 된다. 그 다음 이제 고민해보자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해봅시다. 도대체 어디까지 곱해지 64가 되는 거야? 그럼 1 플러스 오메가를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간단하게 정리하려면 얘가 넘어가면 되죠, 이번엔. 그렇다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네.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2가 되는 거네. 그렇다면 얘네도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됐을 거고 2 오메가 세제곱. 그럼 얼마야? 2가 된 거네. 여기까지가. 세 개 곱하면 2구나. 그 다음 거 볼까? 1 플러스 오메가 4승은 3승의 오메가니까 같은 원리로 따라서 얘도 2네. 3개씩 2가 되는구나. 그럼 64라는 것은 2의 얼마야? 6승이잖아. 따라서 이 3개씩의 묶음이 몇 개 필요하다는 거야? 6번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3개씩의 묶음이 6번 곱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얼마야? 6, 3, 18. 얘가 1 플러스 x에 18까지 갔을 때가 이게 6승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답을 18이라고 적게 되면 오답이야. 정말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이 정말 친절하시게도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잖아. n 값이 18 말고도 또 있나? 그렇다면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나?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럼 그때 떠오르는 게 이런 거죠. 그럼 18 말고 더 큰 숫자도 있어? 왜냐면 18이라서 작은 숫자는 더 이상 없으니까. 그치?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러면 뭐지? 그때 떠오르는 게 1 플러스 오메가부터 시작을 해서 1 플러스 오메가 18제곱까지 계산을 한 게 여기까지가 64야. 그렇다면 그 다음은 1 플러스에 다시 또 얘네들이 반복됐을 거 아니야. 그치?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또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되면서 1 이렇게 반복되면 64보다 커질 거라고. 그러면 더 이상 18보다 큰 수가 존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떠오르는 게 요만큼 봐봐. 얘가 원래 1 플러스 오메가 19제곱이었던 거죠. 얘는 뭐였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20제곱이었던 거죠. 얘가 얼마? 마이너스 오메가. 그럼 여기까지 곱해지면서 얼마가 된 거야? 플러스 1이 생긴 거지. 여기까지는 곱하기 1이니까 64라는 크기를 변하지 않게 해주네. 1 플러스 1이 요 한 팀이 있었을 때 사실상 크기를 2배씩 크게 곱하기 2씩 크게 해줬던 이유가 바로 얘였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끊어주면 64라는 크기가 변하지 않겠구나. 딱 1이라는 크기니까. 따라서 어디까지도 갈 수 있다. 20까지도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x값은 20도 가능함, n값은 20도 가능하게 됩니다. 최초 여기에서 n값이 18인 걸 찾을 수 있었을 거고 다시 우리는 또 다시
이쪽에서 n값이 20일 때도 가능한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8이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인수 정리를 활용한 문제니까 문제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정리해 주세요. 봅시다. x3승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fn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 15개씩이나 f1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분명 규칙이 있다라는 믿음 갖고 하는 거야. 해봅시다. f1 값은 오메가 바의 1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이야. 뭐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까? x3승 마이너스 1은 0의 근인 거고, 다시 말하면 얘는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됐을 거야. 따라서 기본적으로 오메가에 대한 성질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고 그 다음 오메가 바도 당연히 성립하고 그리고 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봤지만 아까 전에 몇 번이었지? 137번에서 봤듯이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가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 그쵸? 봅시다. 따라서 F1 같은 경우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아무래도 오메가 제곱이 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렇다면 뭐가 된 거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여기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죠?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됐을 거야. F2는 뭐지? 오메가 바의 n제곱. 아이고 그냥 아예 한꺼번에 바꿔버리자. 얘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2n 더하기 1 이렇게 바뀔 거야. 여긴 오메가 2n 더하기 1분의 오메가 2n으로 fn을 따로 정의를 하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바꾸게. 이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니? 2를 집어넣으면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4제곱.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값이 1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오메가 플러스 1은 뭐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잖아. 그지? 여기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오메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다시 F3은 오메가의 6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6제곱이니까 뭐야? 1이고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F4는 4 집어넣으면 얼마야? 오메가의 8 더하기 1분의 오메가의 8. 근데 오메가 6제곱이 1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똑같네. 잠깐만.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F5는 오메가 10제곱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10제곱이니까 오메가의 9승 곱하기 1이잖아. 그치? 얘도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얘랑 똑같은 거네. 그치?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겠다. 얘네들이 규칙을 보아하니 이렇게 3개씩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F15까지니까 이 묶음이 몇 개 있다. 5개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지. 5 묶음이. 따라서 요만큼을 더해준 값. 여기 우리가 원하는 최종식이야. 최종식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까지 계산한 값. 그치? 이 계산한 값에 곱하기 5를 해준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을까? 그럼 이제 마찬가지 고민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찬가지 요 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오메가 분의 1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니까 얘만 정리해볼까? 오메가 세제곱으로 만들어보자. 그럼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치? 따라서 이 식은 5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또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또 뭐가 보여? 잠깐만. 야, 너희 이거 여기 있다. 너 아니냐? 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 크기는 얼마야? 얘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는 거니까
1. 그쵸? 1. 결국에는 5에 1 더하기 2분의 1이 됐을 테니까 5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2분의 15가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지금 요거 있었죠? 요거 앞에 137번에서 다시 한번 설명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줘. 알겠죠? 제가 지금 딱딱 설명만 하고 넘어가니까 좀 시간은 빨리 됐는데 우선은 먼저 풀어보고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때는 해설을 보고 제가 지금 이 설명한 내용을 보고 그대로 쫓아서라도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알겠죠? 수고했어요.